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달린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아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길 기준으로 도보 여행자라면 30일에서 40일 정도 걸어서 산티아고에 도착합니다. 자전거 여행자는 당연히 도보 여행자보다 빨리 도착하지만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 사람마다 워낙 편차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변 자전거길 기준으로 100km는 무난히 탑니다. 국토정주 633km 정도 기준이라면 4일 정도면은 충분히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은 랜도너스 200km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힘들지만 간신히 완주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티아고 가면 하루 100km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오산이었던 거죠. 첫날 피레네를 넘을 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 넘어서야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론세스바에스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25km 온 것이었어요. 그때는 피레네 산맥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루 100km 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노면은 깨진 자갈이 많아서 아주 거칠었고 또 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끔은 숨막히는 멋진 풍경들을 보고 또 멋진 랜드마크들이 그곳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들 보면 사진 안 찍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사진 찍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평속 20km는 내고 싶었지만 오르막 내리막 길이 계속 반복되었고요. 평속은 그러다 보니 한 10km 초반에 늘 머물렀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도 계셨고 모두 중급 이상으로 잘 타는 분들이었지만 생각보다 진도는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하다못해 펑크가 한두 사람이 나기도 하고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뭔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생겨서 다 같이 멈추어야 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체력적으로도 잘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차가 일단 안 맞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뼈다귀 잡고 하나 먹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빵과 고기만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사실 잘 나진 않았습니다. 알베르게라는 불편한 잠자리도 라이딩은 행복했지만 피로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 이곳 한국에서 100km 주행이 가능하시다면 그곳에서는 하루에 한 60, 70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밤늦게까지 달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늦게까지 달리면 알베르게에 방이 없거나 주인이 문을 일찍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4시 정도에는 도착해서 휴식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동네 구경도 하는 것이 좀 더 풍요로운 순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타등 같은 코스, 그리고 시차, 음식, 잠자리, 피로누적 이런 감안한 일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이제 적당한 거리를 달리고 숙박할 만한 도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일정 페이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난이도가 좀 있는 날은 좀 거리를 줄였고요. 평지가 좀 많아서 난이도가 약한 날은 주행 거리를 좀 다소 늘린 그 일정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산티아고 일정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날은 인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파리에 저녁에 6시 정도에 국적기들이 보통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 같은 경우에는 몽파르나스역에서 열차를 타고 생짱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생짱에서 도착하면 순례자 여권 발급받고 주무시게 됩니다. 3일차에는 생짱에서 수비리까지 한 48km 정도의 일정으로 가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큰 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4일차에는 페르던꼬게라는 용소의 언덕이 있습니다. 굉장히 넘기 힘든 그 난이도 있는 코스고요. 이날도 한 66km 정도의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에스테아에서 이제 나바레테까지 여기도 약 한 60km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도 나바레타에서 벨로라도까지 또 한 60km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3일 연속 한 60km 정도를 잡은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낙타등 같은 코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일차 들어가면서 벨로라도에 들어가면 부르고스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길이 상당히 평평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평지는 아닙니다만 평지가 많은 메세타고원이 시작되는 지역이 시작이 되어서 거의 한 100km 가까이 달려도 충분히 저녁 이전에는 그 카스트로 헤리스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일차에도 카스트로 헤리스에서 사하군까지 난이도가 높은 곳은 아니라서 83km 정도 잡아놨습니다. 다만 카스트로 헤리스에서 출발하자마자 아침 일출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언덕을 하나 올라가셔야 됩니다. 3km 정도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대신에 좀 일찍 올라가셔서 아침 일출을 보신다면 굉장히 멋진 아침이 되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일차입니다. 사하군에서 레온까지 이제 달리는 일정이고요. 약 한 70km 정도 일정이고 굉장히 좀 빨리 도착을 하실 겁니다. 코스가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라서 빨리 도착하실 수 있고 좀 이 레온이라는 도시는 좀 큰 도시이고 레온 성당도 꼭 볼만한 곳이기 때문에 성당 구경하시고 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차는 제가 레온이라는 도시에서 하루 정도 쉬는 일정으로 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일 동안 달렸거든요. 하루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일차에 들어서 레온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74km 정도 달려서 라바날 델 까미노라는 곳에 갑니다. 그 다음날 그 철십자가 있는 고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한 1500m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려면 많이 힘드니까 그 라바날 델 까미노까지 가게 되면 한 절반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 1150m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서 그 다음 날은 1200m 정도 위치에서 막 300m 정도 고도만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12일차에서는 라바날 델 까미노에서 출발해서 한 300m 정도만 올라가면 철십자가에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아봤고요. 좀 또 마찬가지로 폼페라다, 까까벨로스 이런 도시를 거쳐서 베가데 발가르세까지 75km 정도를 달려서 가게 됩니다. 이 구간은 좀 힘이 드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뽀이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600m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서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600m까지는 좀 전초기지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베가데 발가르세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13일차에는 한 60km 정도 잡아서 사리아까지 그 뽀이 언덕을 넘어서 사리아까지 이동을 하는 일정을 잡아놨고요. 14일차에는 이제 사리아에서부터 이제 수안티아고까지 100km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76km 정도 달려서 아루수아라는 구간인데 이날이 저는 사실 제일 힘듭니다. 오르막내리막이 계속 너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지치는 그런 코스이고 대신에 이제 산티아고가 점점 다 와 간다라는 그런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일차에는 이제 아루수아에서 약 한 40km만 달리면 산티아고 컴포스탈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12시에서 1시경 정도 도착을 하시게 되고요. 도착하시게 되면 순례자 인증서 발급 받으시고 저녁에는 종교적 목적이 있으시다면 이 저녁 미사에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바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피스타라 묵시아라는 곳에
하루 정도 다녀오는 것입니다. 관광 버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도착하시면 그런 여행 상품을 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길에서 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예약하시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가면 되는지 확인해서 다녀오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피스테라라는 곳이 이제 0km 표시석이 있는 곳이고요. 옛날에 세상의 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아도 이 경치가 멋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패키지로 그 산티아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환율 생각하면 그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17일차에는 부엘링 항공을 타고 파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유로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마 근데 샤를 드골 공항으로 바로 와서 비행기 표를 바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연결을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새는 과거에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갔는데 지금은 오를리 공항으로 이게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잘 맞지 않으면 좀 바로 이동은 인천으로 바로 한국으로의 이동은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좀 많이 요새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파리로 이동해서 호텔에다가 짐 풀고 파리 관광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도 파리 관광 충분히 하시면 직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다 저녁 8시 넘어서 파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파리 관광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파리 보고 싶은 곳, 뭐 루브르 박물관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빅버스를 타고 하루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전체 관광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을 하시고 나서 공항철도 타고 공항 오셔서 파리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19일차 되는 날에 그 인천에 도착하는 이제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하루 7, 80km 정도를 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달리는 데만 약 한 1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리 인아웃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리까지 항공으로 이동하는데 하루, 그 다음에 파리에서 생짱까지 또 이동하는데 하루, 그 다음에 순례길 달리는 거 13일,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피스테라 등 관광하는데 하루, 그 다음에 산티아고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데 이틀, 이렇게 최소 18일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파리나 생짱에서 시차 적응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다음에 피스테라 묵시아 또는 포르투갈 지역에 관광을 다녀오는 것을 좀 그런 날들을 좀 만드신다면 20일 정도 전후에 일정을 갖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슬기롭게 잘 일정을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산티아고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